셰익스피어. 이 나무는 몇 살이에요? 어린 셰익스피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 100살은 넘었을걸? 아저씨가 말했어요. 100살? 셰익스피어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나이였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정해진 나이가 있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언젠가 작은 누나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귀를 대어보니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새들의 울음소리. 선생님의 회초리가 셰익스피어의 목덜미를 때렸어요. 셰익스피어는 금세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책이나 읽으니 싹수가 노랗다 이 녀석아. 선생님은 셰익스피어한테서 빼앗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따분한 책들 말고 이런 재미있는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나요? 셰익스피어의 말에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라틴어, 문법, 논리학 같은 것을 배워야 쓸모 있는 거야. 선생님은 끝내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셰익스피어는 학교에 가는 대신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곤 했답니다. 셰익스피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 며칠째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서? 어디 갔었니? 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그냥 숲이며 들판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학교에 다니기가 그렇게 싫니? 그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무나. 아버지는 셰익스피어를 이해해 주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워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는 100살 된 나무 위에 올라가 마을이며 숲을 내려다보면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니? 떨어지면 다친다. 일터로 나가던 어른이 소리쳤어요. 저 너머를 보고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어느 그림책에서 본 커다란 기구가 생각났어요. 바구니에 달린 수많은 줄에 새들을 묶어 하늘을 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 기구로 저 숲을 건널 수 있을까요? 누나한테 주려고 꺾어왔어. 참 예쁘지? 셰익스피어의 손에는 고운 들꽃 한 무더기가 들려 있었어요. 많이도 꺾어왔구나. 손에 꽃물이 든 것 좀 봐. 누나는 동생의 손을 씻겨 주었어요. 누나, 이 꽃 잘 보관했다가 시집 갈 때도 가지고 가야 돼. 셰익스피어가 누나에게 말했어요. 어쩌지? 얼마 안 가 시들어버릴 텐데. 누나의 말에 셰익스피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렇게 예쁜 꽃이 시들어버린다고? 셰익스피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야. 누나가 말했어요. 작은 누나의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벽에 매달아 놓은 꽃다발이 까맣게 말라갔어요. 셰익스피어는 슬퍼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꽃다발을 가지고 집 뒷곁으로 갔습니다. 덤불에 그냥 버리자니 마음이 아프고 땅에 파묻자니 안타까웠어요. 작은 누나가 와서 셰익스피어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아 주었어요. 꽃은 꺾는 순간부터 죽는 거란다. 따뜻한 땅이 꽃들을 숨쉬게 해주는 거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꽃들과 같이 작고 약해. 더위가 한창인 여름이었습니다.
패스트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창고로 옮겨졌어요. 작은 누나도 다른 환자들과 함께 옮겨졌어요. 늦은 밤, 셰익스피어는 작은 누나 방문을 몰래 열었어요.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작은 누나의 방으로 가면 누나는 셰익스피어를 안고 소곤소곤 기도를 해주었지요. 햇살이 검은 밤을 몰아낸다네. 아침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네. 이제 셰익스피어가 기도를 합니다. 작은 누나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작은 누나는 시들어버린 꽃처럼 죽고 말았어요. 작은 누나가 죽은 후 셰익스피어는 말이 없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늘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길을 걸을 때에도 풀잎 하나, 벌레 한 마리라도 밟지 않으려는 듯 조심조심 발자국을 떼었어요. 바보! 겁쟁이! 아이들은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는 마음속으로 세상에 없는 일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꾸며보기도 하고 동화 속 주인공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어나. 집에 가야지. 부드러운 나뭇잎이 셰익스피어의 이마를 간지럽혔어요. 네가 오면 꽃들과 새들이 모두 귀를 기울인단다.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지. 그런데 우리한테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얘기를 들려주렴. 100살 된 나무가 셰익스피어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좋아할까요? 물론이야. 옛날 네 작은 누나도 좋아했잖아. 먼저 아버지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때? 셰익스피어는 퍼뜩 잠에서 깨었습니다. 나무는 시침을 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셰익스피어는 곧 마을에서 이야기꾼으로 유명해졌어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자. 셰익스피어는 100살 된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야, 런던은 아주 큰 도시야. 나는 런던으로 나가고 싶어. 그곳 사람들도 내 얘기를 좋아할까? 나무는 대답이라도 하는 듯 가지를 우수수 흔들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옛날에 작은 누나와도 약속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큰 도시로 나가겠다고 말이지요. 21살의 청년 셰익스피어는 마침내 고향을 떠나 영국의 서울인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한 극장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관객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연극을 보려고 밀고 밀리며 아우성이었어요. 배우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객들은 울고 웃고 손뼉을 쳤습니다. 막이 내리자 관객들은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고 외쳐댔습니다. 그 연극은 바로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었지요. 런던의 수많은 극단들이 모두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을 공연하였어요.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국 여왕님도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하리라. 로미오는 사랑하는 줄리엣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랑하는 줄리엣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였지요. 죽음조차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슬픈 사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쓴 사람은 바로 셰익스피어였지요.
극장의 한 구석에는 이제 대머리 아저씨가 된 셰익스피어가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쓴 연극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영국 최고의 극작가가 된 셰익스피어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옛날의 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 이제 돌아왔어. 셰익스피어는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무는 등이 약간 굽어 보이긴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습이 더 많이 변한 것은 셰익스피어였지요. 셰익스피어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졌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굵어졌어요. 셰익스피어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이젠 내 옆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낼 거야. 내 아이들에게도 네 얘기를 들려주어야지. 집 뒷곁의 들꽃도 환한 미소로 셰익스피어를 맞아주었습니다.